안녕하세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인식 확산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의도시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이 창의도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창의도시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역 전문가와 나눌 다양한 이야기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홍현희 회장님을 모시고는 원주문인협회 활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문학 분야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독립출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문학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독립출판에 대해 오늘도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원주 독립출판교류의 이세보미아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았다시피 원주 독립출판교류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이세보미아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독립출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독립출판이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독립출판은 일단 뭐 독립 영화나 인디 음악 같은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보통 출판이라고 하면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고 또 서점 유통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네네.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대한 자본이나 출판 물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좀 개인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수익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출판을 독립출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 뒤에 보시면은 바코드가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ISBN이라고 해서 국제표준 도서 번호라는 건데 그 번호가 출판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개인이나 이런 소규모 책을 개인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출판사가 아니니까 ISBN 발급이 어렵겠죠. 그래서 ISBN이 없는 책들이 요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독립출판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독립출판의 범위가 조금 더 넓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정식 출판물은 일단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 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만드는 학급 문고라든지 가족들이 만드는 뭐 가족 문집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독립출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주변에 평소에 다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인쇄를 해서 세상에 내보이면 그게 독립출판이거든요. 약간 뭐 우리 가게 소식지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모두 독립출판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게 뭐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약간 간행물 소식지, 뭐 출판물 이런 걸 다 독립출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주로 나눌 얘기들은 그런 기존의 출판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요즘 이렇게 독립출판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독립출판이 가진 매력이랄까요? 아니면 작가님 생각하셨을 때 그런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출판사에서 내는 책은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몇백 부, 몇천 부 이상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개인이 내는 책들이 그 정도까지 사실 판매가 되거나 그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뭐 인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수많은 뭐 몇천 명의 사람이 보진 않더라도 되게 소수의 취향이더라도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세상에 발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독립출판이 옛날부터 뭐 그런 개인적으로 인쇄를 해서 내보내는 책들은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독립출판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아니면 더 부흥이 했죠. 그래서 한 2010년 그 전후로부터 이제 이런 ISBN이 없는 책들을 취급하는 독립 책방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북페어도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이야기를 개성 있는 이야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몇 명의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세밀한 취향을 다룰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출판이 시장이 생기고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약간 그런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도 좀 맞아요.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소한 취향이더라도 그것을 또 존중해주는 약간 그쵸. 그런 문화도 좀 많아지면서 또 독립출판의 흐름도 그렇게 같이 맞물리게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혹시 작가님도 이제 책을 많이 네. 발간을 하셨는데 또 처음부터 그러면 독립출판으로 책을 좀 발간을 하셨었나요? 저는 처음 낸 거는 출판사를 통해서 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여행 책이었는데 음. 저도 그때 처음 해보는 거였고 그 출판사에서도 처음 내는 책이었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책을 그래요? 발간할 네네. 때. 한번 내보니까 근데 잘 안 팔리기도 했고 그냥 내 멋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출판사에서 절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독립출판으로 내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 원래부터 이렇게 네. 글 쓰는 거나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셨던 거겠죠?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고 네. 백일장 같은 데 많이 다녔고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신문사에서 기자를 했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했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말이 해. 네. 그래서 꾸준히 뭔가 글 쓰고 취재하고 글 쓰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처음에는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책을 발간하셨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독립출판으로 책을 발간을 하게 되셨는데 그럼 그 계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내 얘기를 직접 내가 써보고 싶어서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네. 내 얘기를 내가 한번 직접 써보고 싶다. 나쁘게 얘기하면 출판사에서 낼 수가 없었다. 그럼 혹시 그 이후에 내셨던 책은 어떤 책이었나요? 독립출판으로 네네. 처음 했던 거는 친구 둘과 셋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30대가 됐으니 뭔가를 해보자. 그리고 어.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30살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해서 각자 한 10명 정도씩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모으고 뒤에는 글도 약간 기고받고 해서 잡지를 냈었는데 그게 처음으로 했던 좀 책의 형태를 갖춘 발간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 그 책을 낼 때 좀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직접 책을 만드셨을 때 좀 느껴졌던 점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책을 만드는데 정말 손이 많이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네. 글을 쓸 때는 글만 쓰면은 신경 쓸 게 별로 없었는데 책을 처음에 어떤 책을 만들지 기획을 하고 또 책 글을 쓰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발신을 해야 되잖아요, 읽도록. 그 과정이 굉장히 품이 많이 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출판은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오롯이 이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죠. 어떤 작가이자 편집자이자 그렇죠. 디자이너이자 물론 마케팅까지. 네. 물론 돈이 많으면은 다 전문가에게 외주를 줄 수 있겠지만 그쵸.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 모든 걸 혼자 했어야 했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매거진으로 네. 친구들과 같이 좀 작업을 하셨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또 여행을 하셨던 이야기를 네. 또 한 번 이제 다른 맞아요. 형태로 책으로 내셨다고도 들었는데 그거는 원주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을 받아서 만든 책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냥 여행 다닌 걸 언젠간 책으로 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마침 독립출판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내게 된 거죠.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스페인에 있는 성지순례길이 있어요. 성지순례길인데 그 성지순례길을 걸었던 여행기입니다. 네. 왜 되게 약간 부끄러워하셔가지고 아니 책 소개하는 게 좀 민망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또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지금까지 뭐 여행기 아니면 또 30살이 됐을 때 친구들과의 아니면 주변의 이야기들이었는데 또 원주를 주제로 한 맞아요. 책도 발간을 하셨다고요. 네, 작년에는 원주 통닭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네네.
원주가 여러분 통닭의 도시입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역의 일을 취재하고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취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태장동 미군기지 앞에 통닭집이 거의 전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1970년대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군부대에 있었던 군인들이 그 통닭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제대를 한 후에 각 지역에 돌아가서 통닭집을 내고 그랬대요. 아, 그럼 약간 진짜 통닭의 시초. 네, 맞아. 그래서 네. 원주식 통닭이라고 아예 대구에 원주 통닭이 있고 거기에 맞아요. 봉투에 네. 아예 원주식 통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70년대는 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들어오기 전에는 원주식 통닭이 전국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태장동에 아직 그 50년이 된 통닭집이 남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 닭을 키웠던 나환자촌에서 닭을 키웠었던 양계를 했었던 마을도 있고 이런 역사들을 좀 알고 나는데 막상 주변 친구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도 지금 그죠? 아마 다 처음 들으실 그러니까 분들이 많아서. 시내에서도 치맥 페스티벌은 하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원주는 네. 통닭의 도시인데 약간 통닭과 치킨은 약간 다르죠. 약간 묘한 그 다른 게 있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던 차에 또 어떤 분이 지역 콘텐츠를 가지고 강원 창조경제신센터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하여튼 거기서 무슨 네. 콘텐츠로 상품을 만드는 거에 지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네네. 몇몇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좀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때 저는 원주 통닭을 주제로 책을 냈고 다른 팀들은 이제 뭐 배지라거나 이런 굿즈를 만드셨었죠. 네. 그러면 어떤 그렇게 지역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그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통닭뿐만 아니라 제가 그 아직 회사에 있을 때는 흥업 이야기 책이라고 흥업면에 있는 어르신들을 다 취재를 해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아카이빙 작업 근데 그것도 독립출판물이었어요. ISBN이었고 되게 작은 출판사에서 그 흥업 면민들이 낸 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는 사실 판매를 하기에는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아카이빙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독립출판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럼 그렇게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아가는 활동을 하시면서 네. 또 그리고 독립출판으로 이제 책을 발간하시면서 그 사실 뭐 이렇게 유통이나 그러니까 수익에서 그죠.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수익은 차치하더라도 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이 돼야 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마케팅, 유통 이런 네. 것도 혼자 다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유통처를 찾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이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좀 과정들이 이루어지나요? 보통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면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는 물론 창고가 있어요. 창고로 다 간대요. 그럼 그 일단은 일단 그 창고가 있어서 여러 네네. 출판사가 같이 창고를 쓰고 있는데 창고로 가고 서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서점으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미 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사실은 별로 없는데 네네.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등록이 안 돼 있는 책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리는 방법은 작가가 다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네, 요새는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서점이 워낙 많은데 그런 서점 한 곳 한 곳에 다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런 책을 냈는데 책을 넣어주실 수 있냐 해서 허락을 받으면 이제 그쪽에 책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저도 2019년에 책 내고 나서 좀 입고 여행을 좀 다녔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제주도에 가서 한 서점 한 50군데 정도에 미리 메일 다 보내서 제 책 입고해 주실 수 있냐 물어보고 허락받은 데는 가서 넣고 뭐 연락이 안 오거나 한 데는 그냥 찾아가서 네.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보통은 그런 독립출판물 취급하는 서점 목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 독립출판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많이 활용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네네. 서점들 같은 경우도 그런 SNS에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검색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런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하는 책 페스티벌, 북페어 같은 데가 열리면 들고 나가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네네. 그런 방식들이 있고 또 독립출판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입고를 좀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생겼어요. 네. 그 안에서도 또 그 안에서 약간 시스템이 생긴 거죠. 약간 그래서 돈을 일정 금액 내면은 그 바코드 ISBN도 발급해주기도 대행도 해주기도 하고 네네. 또 책을 내면은 입고를 그 등록된 서점들 독립출판 서점들이 입고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찾아보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고 네. 그렇더라도 기존 출판사보다는 훨씬 본인이 약간 품을 파는 네. 만큼 그죠. 근데 사실상 수익은 거의 진짜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책방 수수료가 보통 한 30-40% 정도 되는데 그래요? 그죠. 30-40% 되고 보통 샘플 책을 한 건 좀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샘플 책비와 한 30-40%의 수수료와 그 왔다 갔다 뭐 교통비나 택배비나 이런 거 생각하고 책 인쇄비를 생각하면 사실상 뭐 남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진짜 약간 드린 에너지 약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진짜 앞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음에 냈었던 잡지가 저희가 딱 인쇄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권당 단가가 4,700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럼 한 5,000원 정도에 팔자 어차피 우린 돈 벌 생각 아니니까 하고 서점에 갔는데 수수료가 30%라는 거지. 그래서 이미 마이너스를 그래서 마이너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식의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어요. 네. 어쨌든 이게 수익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넓어지는 시장만큼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 어떤 기존의 시스템에서 좀 벗어난 독립 출판의 장점이었는데 어떻게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경계도 조금 그쵸. 약간 옅어지고 있는 흐름이구나라는 부분이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주에도 그러면은 그런 독립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2018년에 처음으로 저기 옛날 원주역 앞에 옛날 학성동 법원 밑에 책방 티움이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어요. 그 처음으로 생긴 독립출판물 서점이었고 사실 그 전에도 시내에 미로시장 2층에 미로상점? 무용담 예술상점 거기에서 독립출판물을 몇 권 정도를 좀 약간 파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책방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소품들, 독립 작가들의 소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서 책방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최초로 생긴 건 학성동의 책방 티움 그리고 그 밖에도 뭐 터득골이라든지 책방 코이노니아라든지 느림의 미학이라든지 독립출판물을 다루는 서점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단계동에 있는 책방소가 정말 독립출판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방소를 이래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독립 서점이라는 게 혹시 그러면은 그런 기존의 그런 책들 그와 독립 출판물을 이렇게 섞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나 보네요. 네네. 대부분은 왜냐하면 서점들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 독립 서점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카페 겸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다양한 디자인 소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전에 서점들에 비하면 좀 문화 공간적인 성격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물만 오롯이 판매하는 서점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고 기존 책도 팔고 정식 출판물도 팔고 그 추가로 이제 독립 작가들의 책도 판매하는 이런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문화 공간으로서의 좀 역할들까지도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원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공간들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원주에 이렇게 독립 서점이 그래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여건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도시 아마 뭐 또 다녀보셨던 그런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사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뭘 해보질 않아가지고 네네. 비교해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제가 가더라도 서울이나 제주도처럼 책방이 엄청 많은 곳에 또 아니면 북페어가 열리더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018년에 원주의 작은 책방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11월의 관광지 약간 이런 걸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조금 작은 책방들이 좀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독립출판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이잖아요, 네네. 말 그대로. 그래서 무슨 어디 저번에 초빙하셨다는 문인협회나 약간 네. 이런 데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왜냐면 네.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 조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집계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또 원주 문화재단이나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처럼 좀 이런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나은 편이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살짝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독립출판이 인터넷만 있으면 다 내가 사실 손으로 써서 실로만 엮어도 독립출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여건이라고 생각을 의미 있는 네. 대화로. 지역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그리고 네. 아마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원주에서 또 이제 활동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 계시겠죠.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이렇게 독립 서점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런 지역의 그 독립 출판물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북페어라든지 그런 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좀 열리는 편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책방이 늘어나기도 하면서 책방에서도 좀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있고, 또 원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출판 창작자들이 모여서 창작팀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창작팀이 책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북페어에 공동으로 참가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독립출판물을 소개를 하기 위해 원주에서 작은 북페어를 열기도 하고 해서 규모가 크진 않지만 꾸준히 계속 행사가 만들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면 그 북페어에서는 또 원주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고, 그래서 네. 다른 지역 작품 소개를 하신 적도 있고, 좋아하는 작품 소개를 하신 적도 있고, 아니면 원주의 창작자들이 모여서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듣기로는 내년에 독서대전이 원주에서 열리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아마 독립출판 관련된 좀 코너? 그런 걸 좀 하실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행사는 좀 정기적으로 열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약간 우리들의 마음이 맞을 때 그렇게 진행이 되는 편인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활발해진 게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인데 작년부터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행사를 막 열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이 좀 부담이 있죠. 있기도 네. 하고, 아마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정기적으로 열거나 하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독서 대전이라는 맞아요.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정기적인 행사로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그게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창작자들이잖아요. 창작자들이 장을 만드는 거는 약간 좀 즐기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딱 뭔가 이게 딱 정해져 있고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획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갈리는 게 싫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저는 그냥 관람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그 행사가 열렸을 때 함께 하는 그 관람자의 역할도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이제 독립출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약간 비정기적인 행사라면은 또 그 행사가 언제 열릴지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죠?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북페어 여는 분들 팀에 소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좀 뭐 정기적이다 비정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네네. 하지만 언제든 열리면 홍보를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아까 이렇게 독립출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 쉽지 않고 그죠? 어렵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또 모임을 만드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원주 독립출판 교류회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작된 게 그 처음 책을 낼 때 제가 원주문화재단 지원금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이 제가 생각보다 조금 많았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그래서 혼자 내는 것보다는 좀 여러 명이 나눠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부터는 까였어요. 근데 그래서 모여가지고 혹시 독립출판 책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지 주변에 모아서 한 대여섯 명으로 시작한 모임이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다 보니까 좀 책을 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당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 회사를 다니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모임을 열었고 그래서 회원분들 중에는 퇴사하시고 책방 여신 분도 계세요. 진짜요? 네, 그리고 퇴사하시고 아예 글 쓰시려고 휴직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아예 뭐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 책을 내진 않더라도 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충실한 삶을 선택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모임을 하고 있고 뭘 여쭤보셨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조금 더 뭐 정기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네. 다양한 책을 같이 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조금 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매달 정기 모임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같이 모여서 문집을 한 권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책, 뭐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책.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는 모두 원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원북이라고 해서 각자가 원주라는 주제로, 원주라는 소재로 쓰고 싶은 걸 마음껏 써서 한 11명 정도가 참가한 문집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모임 자체는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서로 어떤 일, 어떤 작업하고 있는지 그냥 약간 채찍과 당근, 채찍과 당근. 혼자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쵸, 외로우니까 그냥 그런 모임이고요. 되게 느슨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거의 가지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카톡방, 단톡방에서 모이고 있고 아마 좀 이제 앞으로 상황이 괜찮아지면 좀 다시 활발하게 네. 활동할 생각입니다. 1월에 출간기념회가 열리니까 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가를 해주신다면 네. 또 11분의 작가님이 원주를 주제로 또 이야기를 또 나눠주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독립출판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 체계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 독립출판교회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좀 느낌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약간 되게 독립출판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실 네네. 제가 막 그렇게 이런 말을 해도 될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북페어를 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독립출판 교류에는 어쨌든 그죠 모이고 하고 있는데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하면서 느끼셨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말씀드려야 되죠? 질문이 뭐였죠? 그 독립출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씀도 그렇죠. 해주셨는데 네.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떠셨는지 아니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어떠셨는지. 네. 사실 이런 시도를 옛날부터 계속 개인적으로는 했었거든요.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글 쓰기 모임을 한다거나 이런 걸 했는데 항상 좀 그게 중간에 동력이 상실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각자 일이 바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뭘 결과물을 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제 지금 하고 있는 독립출판교류회 같은 경우는 일단 느슨한 모임이라서 그런지 좀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나이가 이제 30대가 약간 주축이거든요, 대부분. 네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글에 대한 열망 같은 게 조금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20대 때 제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서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게 잘하는 짓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주변에 좀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독립출판 뭐 협회 이런 게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 주변에 이런
독립 출판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교류회를 열린 모임으로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사람이 많아지는데 활동하는 사람은 적고 이러면은 좀 이게 또 동력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그 지속 가능성 있게 넓힐 것인가가 요즘 저의 고민이라서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려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좀 그리고 보통 이제 나이 또래가 뭐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육아를 하는 분들이 있거나 이러면 또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느슨한 연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열망이 어떻게 그죠? 보면은 이 다른 뭐 독립 그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글쓰기 모임과는 달리 계속 또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서 그죠. 새로운 분들이 또 그런 열망을 가진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또 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느슨하면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근데 굴러는 가야 되는 약간 그 속도 적당한 선을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모임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모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네요. 말 잘하고 있나요? 그럼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쨌든 그게 또 독립출판이 가진 어떤 힘이랑도 저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독립출판을 직업적으로 또 접근하고 글에 대해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상업적인 글쓰기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부분에 비교했을 땐 자기 얘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립출판의 장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강박 아니면 강압적인 그런 모임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라 약간 그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좀 더 느슨한 형태로 각자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서로가 주는 게 또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출판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진 분들 그리고 또 지역의 독립서점 이런 공간들을 중심으로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와 관련한 이야기들도 계속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문학 분야이다 보니까 특히 또 독립출판 아니면은 또 작가님이 그 독립출판계에 좀 종사를 하시면서 이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아니면 또 독립출판이라는 그런 부분이 문학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창의도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독립출판 자체가 애초에 제도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도 사실 들어가 있지 않고 책방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뭐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는 책들이 많아서 사실 제도권 안에 편입되기가 힘든 분야인데 근데 문학 창의 도시가 되면서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한 거는 좀 그림책 같은 어떤 콘텐츠가 주요 콘텐츠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림책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독립출판으로 그림책을 직접 만드시는 것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도시? 이런 느낌이라면 결국 그게 독립출판이 지향하는 바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모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런 제도화된 방식의 문학이나 제도화된 방식의 출판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포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림책으로 잘하고 있으신 것 같던데 이번에 프리비엔날레 보니까 되게 다양한 독립출판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서 또 뭐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담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독립출판과 또 창의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원주에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네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또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거 좀 되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사람들이 원주를 떠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이나 큰 도시로 거의 나가서 주변에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서울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막 돈을 버는 거 외에는 그렇게 남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향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좀 문화가 발달할 수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 이 얘기를 여기서 할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 창의 도시지만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고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게 잘 되려면 좀 사람들이 남아야 있어야. 네. 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어떤 문학이라는 장르를 우리가 네. 들었을 때 그리고 글쓰기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지만 독립출판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기대를 갖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뭔가 글쓰자 이러거나 아니면 문학 이러면은 조금 벌써 이게 제 주변에는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문학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거대한 것 같고 네. 저도 되게 좀 작가라고 할 때마다 되게 몸둘 바를 모르겠거든요. 사실 뭐 작가는 절대 못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이 네. 있는데 그 생각으로는 왜 스코틀랜드인가?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어떤 60년대 어떤 사람이 좀 괴짜 같은 사람이 헌책방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게 유명해지면서 아예 마을 전체가 헌책방들이 가득한 헌책방 마을이 된 건데 그냥 그거랑 비슷하게 좀 그 문학에 대해서 저도 이미 어렵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독립출판물에 보면은 정말 아 이런 것도 책이야? 싶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되게 그냥 책방소 사장님이 내신 책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만난 손님들 이야기 되게 그냥 짧게 정리하고 책도 사이즈도 작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손바닥만한 책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아코디언처럼 쫙 펴지는데 글씨 하나도 없는 그런 책도 있고 그래요? 되게 수많은 방식이 독립출판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완성도가 되게 떨어지는 책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어려운 게 자기 검열을 해서 그렇잖아요. 이거 그쵸, 네. 이런 거 해도 돼? 아니면 아니, 뭐 내도 돼. 누가 이걸 보고 비난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좋게 얘기하면은 어떤 이야기든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시도 자체가 가치가 있고 점점 나아지는 과정일 거고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그림인데 뭐 점 하나 그쵸, 찍혀있는 네. 현대 미술 같은 거 보면은 그러면서 오히려 저게 그림이야?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런 그림이 막 몇십억씩 거래되기도 하고. 물론 그 작가의 과거 사상과 그 사람의 궤적이 그런 걸 평가하게 해주겠지만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도 어쨌든 내 어떤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은 지금 당장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문학은 사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뭐 문학 창의 도시로서 시민들이 단순히 문학을 그냥 향유하는 관점이 아니라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그렇게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운 방법보다는
되게 그렇죠. 그런 가볍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독립 출판이 가진 장점과도 또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서전 쓰기 이런 건 수업도 꽤 많이 개설이 돼 있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내 얘기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한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책이라는 독립 출판이라는 매체를 선택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요즘에는 유튜브나 영상 같은 맞아요. 근데 정말 어렵거든요, 영상은. 맞아요. 근데 글은 쓰면 됩니다. 네네. 영상 그 편집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근데 글은 손과 종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잘 인쇄된 작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A4 용지에 쓰고 맞아요. 그걸 그냥 엮기만 하더라도 맞아요. 그게 독립 출판물이 되기 때문에 스테이플러로 그냥 찝기만 해도 사실 그거는 어떤 완성된 인쇄물? 완성된 네네. 발간이 된 하나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때 맞아요. 일기 써본 경험은 있으시지 않을까요? 뭐 학급 신문, 가족 신문 이런 거 네네. 많이 만들잖아요. 네. 사실 그런 거가 다 독립 출판이고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려우시면 그냥 뭐 한 쪽씩, 뭐 한 줄씩이라도 쓰면 그게 누적이 되면 결국 그렇죠. 되는 거니까. 네네. 이렇게 어떤 습관을 들이고, 그러니까 진짜 해보는 거. 네, 해보는 거. 네. 그리고 일단 독립 책방 같은 데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용기를 용기를 얻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으니까 일단 움직여보는 걸로. 네네.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소개해주셨던 원주의 다양한 독립 출판을 다루고 있는 서점들 아니면 또 공간들을 방문해 맞아요. 보신 다음에 그렇게 뭐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또 쌓이고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늘고 그러다 보면은 36.5도시, 아, 네. 36.5만 개 이야기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이제 독립 출판과 이야기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러면 혹시 작가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뭐 1월에 이제 나오는 맞아요. 1월에는 독립출판교류회 2021년 하반기 프로젝트 도서인 원북이 출간될 예정이고요. 저는 요새 도서관에서 하는 소설 창작 워크숍 네. 나가고 글을 쓰고 있고, 그 밖에는 내년에는 뭔가를 쓰겠죠? 뭔가를 쓰고 네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가서. 네네. 이런 계획을 여쭤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계획도 왜냐면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작가님의 글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저 여행을 다시 갈 생각인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걱정이 잘 갈 수 있을지. 받아줄까요, 저를? 그래서 그 성지순례길 한번 다시 걸을 생각이고, 네. 그리고 되게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투발루라는 남태평양에 나라가 있습니다. 섬나라가. 해수면 상승으로 몇십 년 이내에 가라앉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작은 섬나라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가 약간 저의 로망 같은 데였어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가열차게 번 돈으로 거기서 탕진하고 오는 것이 내년의 계획입니다. 네. 다녀오시고 또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마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요새 고민은 좀 종이가 또 나무를 또 베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의 책이 아직 안 팔리고 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전자책 워크숍을 올해 교류회에서 개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책을 약간 인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 그런 식의 좀 아니면은 파일 하여튼 좀 그런 식의 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기도 해요. 네. 그 또한 어떤 독립 출판이 가질 수 있는 또 다양한 확장의 영역, 또 실험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폐 종이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환경 보호를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재생용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게 품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친환경적이고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게 계획입니다. 네네. 그럼 그런 디지털 아니면 뭐 그런 이북 같은 형태도 맞아요. 또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북으로도 내지 않을까? 이북이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워크숍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어렵지는 않고, 근데 또 막상 또 종이책에 넘기는 맛이 있으니까 좀 이게 약간 고민이. 네, 고민이 돼요. 네. 그럼 혹시 그 이북도 그런 뭐 ISBN 이런 게 따로 있고 출판사 통해서 ISBN 받으면은 이제 그런 서점들의 이북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거 아니라도 그 이북 리더기에 파일을 넣으면은 그 정식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네네. 전자책 형태로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그 그것도 파일로는- 독립 출판이 가능한 거죠, 전자책도. 그래서 파일을 약간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건 아직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음. 판매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주변 네네. 친구들과 나눠 읽는 정도는 해봤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또 지구를 해치지 않는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내년에는 바라시는 네, 여행 네. 좀 다녀와서 네. 여행을 다녀와서 그 후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이렇게 또 저희 독립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혹시 출연해 주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주신다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초대가 된 게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되게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럽네요. 잘 편집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앞으로도 독립출판 관련된 다양한, 사실 지원보다는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독립출판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신 원주 독립출판기류의 이세보미아 작가님을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원주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은 독립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아까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원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출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또 4번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펼쳐질 다양한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